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달 동안 참, 1월은 그래도 1월 효과, 좀 제대로 좀 톡톡히 봤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2월은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철강업종 투자 전략입니다. 네. 지난주에 포스코 중심으로 철강주가 좀 많이 밀리면서 걱정스러운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가 7.68% 하락했어요.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두 업체가 비슷한 시점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 7,645억, 컨센서스를 17%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연간으로는 2.8% 상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4,859억, 컨센서스를 8%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었는데 특히 연간 기준으로는 83.4%나 상회를 하면서 사실 좀 오르다가 좀 말았어요.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신문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비용 절감 효과와 그리고 삼고로 뭐 좀 가동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건설과 에너지의 누적 잠재 부실 처리 이러면서 뭐 비교적 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의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과장님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뭐 있었던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나왔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상기 이제 신문 기사들에 대해서 좀 깊이를 두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철강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온 부분을 네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단순히 단기간에 어떤 실적 부진이 뭐 일회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번 한 번은 그러겠지만 사실 철강 업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분석을, 근본적인 분석을 해야지 향후에 장기적인 철강 업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본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철강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말씀대로 6년 동안 월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건설, 에너지 누적 잠재 부실 처리 이 부분을 실적의 어떤 배경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관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좀 본질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철강업체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철강 수요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조선, 그리고 건설 부문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고품질의 강판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조선은 후판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건설은 이제 H형강, 저희가 철근등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조선과 건설은 사실 두 업체 모두가 다 전방 산업이 또 악화가 되면서 동일하게 좀 안 좋았어요. 동일하게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선 부분 같은 경우는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타격이 좀 컸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저가 물량의 수입을 증가했다. 전방도 안 좋은데 이러한 어떤 환율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증설 효과에 따라서 또 대외적인 어떤 공급도 안 좋았다는 부분에서 양사 모두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이제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가장 좀 앞서서 말씀드린 뭐 조선이나 건설 대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리고 또 품질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급 품질을 요하게 되는 고로를 통한 고품질 철강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로하고 전기로의 차이. 왜 고로가 좋은 건가라고 단순하게 좀 보시면은, 고로는 이제 철광석을 녹여서 순도 높은 고품질 철강을 생산하는 걸 고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제 전기로 같은 경우는 철 고물을 녹여서, 기존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철 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고물상 갖다 주면 돈도 주고, 철 고물을 녹여서 이제 철강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로 대비해서는 저품질입니다. 대신에 설비 투자비가 좀 적고 진입 장벽이 좀 낮죠. 이제 녹이기만 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고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철강 자체를 이제 녹여서 만든다는 그런 어떤 기술 자체가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도 좀 많이 드는 편이고 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이 장기간 동안 이제 포스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고로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2009년 말에 이제 1고로를 완성하면서 따라잡게 하나하나 이제 고로를 갖게 되죠.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코 특히 이제 포스코가 이번에 좀 5% 미만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영업이익률 5% 이하, 포스코가 영업이익률 5% 이하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와닿았던 겁니다. 일회성 이익이라는 것, 일회성 비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철강 업체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업체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 최대 고로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 철강 비중, 고품질 철강을 생산하는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하고 건설은 뭐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 비중이 원래 포스코가 굉장히 컸어요. 현대차 비중이 제일 컸던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 현대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고로를 통한 어떤 고급 품질을 포스코만이 생산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현대제철이 2009년 말 1고로를 좀 완성을 하게 되면서 2011년에는 2고로가 또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3고로 완성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와 협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지난 5년, 6년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양 두 가지 조선이라는 건설에서는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대외적인 요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두 회사가 비슷하게 안 좋은데 계속해서 이 고로에서 고품질 철강이 현대제철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현대차의 전체 비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은 포스코 그룹에 대비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체적인 어떤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 기존에는 물량이 없어서 포스코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한테 가격을 낮춰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딴 데서 수입해서 물량을 충당을 하겠다. 이런 협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포스코의 장기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2009년도 현대제철이 고로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고로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포스코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 금요일에 엇갈린 주가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하락폭도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훨씬 더 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고품질 어떤 철강 비중을 늘려오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서 이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포스코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포스코는 뭐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요소입니다. 근데 국내 요소가 이제 현대차 그룹 비중이 양사가 모두 큰 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안 좋아지는 거고 더 큰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의 3대 트렌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렇게 이제 제가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디레버리징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2009년도 전까지 이제 중국이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머징 전반이 이제 레버리징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레버리징의 시대. 그만큼 이제 자금을 차입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오는 이런 레버리징의 시대였는데 이제 저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그 레이 다리오의 말을 빌리면은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디레버리징의 시대 표현만 하게 되는 것도 좀 너무 기니까 단순하게 이제 뉴노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4년부터 11년까지 중국에서 시작된 어떤 이머징 전반의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서 지금은 공급 과잉의 시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철강이라든지 특히 2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공급 과잉의 시대가 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디레버리징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 구조조정한다는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걸 이제 구조조정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산업에 관한 어떤 투자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투자를 회수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도 당연하게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급 과잉 시대라면은
구조적으로 투자는 당연히 줄겠죠. 투자가 궁극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줄 수밖에 없는 투자에서 가장 타격을 보는 업체는 바로 철강이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좀 이 뭐랄까요 대형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의 관점 뭐 그전에는 그냥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차화정을 저희가 들 수가 있겠죠. 차화정. 그래도 자동차는 그나마 조금 견조합니다만은 화학 정유에 이제 2011년도 말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뭐 70%, 80% 이상.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 얘기가 되고 미리 예견할 수 있던 부분이에요. 다 이제 중국의 사이클 종료에 따라서 이 차화정이 붕괴가 되고 셰일오일에 대한 개발이 2011년도부터 저희 나라 증시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화학정유 피해라고. 그런데 이제 손해보고 이제 팔기 싫으시다고 들고 계시는, 제가 요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회사 옮기고 나니까는 이제 우리투자증권 고객님들, 기존에 고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화학종이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그때라도 손절했어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시 또 신규로 또 들어가세요. 그리고 손절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를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손해봤다고 해서 대형주는 언젠가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고, 말이 70, 80%지 코스닥도 웬만해서 70, 80% 하락 안 합니다. 네. 다시 또 올라가죠. 네. 오히려 대형주여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비껴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철강은 시대에 좀 비껴나가는 투자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 분명히 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좀 매도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요. 다른 제가 이 시대에 이제 맞춰 나가는 투자를 제가 앞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등하면은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좀 기다려볼까, 이런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동차시대에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철강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략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